세라건축TV 7번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번외편으로 평당 얼마예요? 라는 주제를 갖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주분들이 전화해서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이 전원주택 짓는데 혹은 단독주택 짓는데 평당 얼마면 됩니까? 라고 가장 많이 물어보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택 평당 얼마예요? 라는 질문은 위 사진에서 이 차가 얼마예요? 라는 질문하고 똑같습니다. 차를 먼저 선택을 하셔야 돼요. 차를 먼저 선택을 해서 이 차가 얼마예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냥 평당 얼마입니까? 라고 여쭤보시면 이 차 중에서 어떤 거를 선택할지 저희가 몰라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 차는 얼마일까요? 요즘에 나오는 제네시스 G80인데 이렇게 물어보시면 그나마 대충 금액은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주택도 똑같습니다. 먼저 주택의 형태, 구조를 정하시면 돼요. 주택도 자동차 사시는 거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옵션에 따라서 금액이 천차만별로 바뀝니다. 지금 제네시스 가격표를 보시면 5,400만 원부터 6,100만 원까지인 것처럼 주택도 어떤 옵션을 선택하는 것에 따라서 금액이 많이 바뀌게 됩니다. 건축비가 많이 들어간다, 적게 들어간다 차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보시는 평면처럼 평면의 형태예요. 똑같은 27평이지만 좌측에 하늘색으로 표시된 거는 복잡해서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반면에 오렌지색으로 표시된 27평은 단순하기 때문에 같은 27평이라도 상대적으로 공사비는 적게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 지붕의 형태에 따라서 공사비가 변동이 있습니다. 좌측에 보시는 거는 지붕이 좀 복잡하게 되어 있고요. 우측에 보시는 거는 심플하고 단순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하게 좌측에 복잡한 지붕이 비용이 많이 투입되게 됩니다. 평면이 굴곡해지면 벽 면적이 상대적으로 길게 돼요.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자재비, 마감 자재비가 더 소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좌측에 보시는 거는 벽 면적을 찍어 보니까 145회배고 우측에 있는 거는 130회배예요. 좌측 주택 벽 면적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찍으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벽 면적이 카운트가 되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 주택의 벽 면적은 140회배고요. 이 주택의 벽 면적은 130회배입니다. 평면의 형태에 따라서 벽 면적이 차이가 많다라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지붕 면적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좌측에 있는 거는 99.77회배고 우측에 있는 거는 91.23회배예요. 여기서도 지붕 면적이 차이가 있습니다. 건축공사비가 평당 얼마입니다 라고 정확하게 확정지어서 말씀을 못 드리는 이유가 첫 번째는 평면의 형태, 두 번째 지붕의 형태, 세 번째 창문의 종류와 수량, 네 번째 벽과 지붕의 마감재, 다섯 번째 인테리어 마감재의 종류에 따라서 금액이 천차만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평당 얼마입니다 라고 꼭 집어서 말씀은 드릴 수 없고요. 대략적인 금액은 말씀드릴 수는 있지만 금액의 변동폭은 상당히 크다고 보셔야 됩니다. 건축주분들이 궁금하니까 평당 얼마예요? 라고 물어보는 이유는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첫 번째 건축 예산부터 편성하시면 돼요. 자동차 사는 것과 동일합니다. 위에 보시는 4대의 차 중에서 내가 그랜저를 사겠다 혹은 소나타를 사겠다 먼저 정하고 나서 건물 평수를 정하시면 돼요. 자동차 사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내 예산에 맞는 차를 먼저 선택하는 것처럼 주택도 그렇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대한민국 자재비, 인건비는 어느 업체나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주택은 면적이 작기 때문에 자재를 대량으로 구매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월등히 자재값에서 차이 나는 경우는 별로 없다고 보시면 돼요. 자, 예산을 어떻게 잡으시면 되냐면 내가 조립식 주택을 짓겠다 그러면
최소 예산입니다. 이 이하로 잡으시면 안 되세요. 평당 330만 원 잡으시고요. 이동식 주택 같은 경우는 평당 350만 원, 목조주택은 평당 500만 원, 스틸하우스 평당 500만 원, 철근 콘크리트 주택은 평당 550만 원 정도 예상하시면 됩니다. 이 이하로는 안 잡으시는 게 좋습니다. 건축 예산을 말씀드리기 전에 현장 소장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현장 소장이 왜 필요합니까? 라고 물어보신 분들이 계세요. 그 조그만 주택 하나 짓는데 라고 말씀하시는데, 관현악단의 지휘자가 그럼 필요할까요? 바이올린부터 첼로 모든 악기 전공자들은 실력이 겁나게 좋은 사람들이겠죠. 그런 사람들은 뽑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지휘자가 왜 필요할까요? 지휘자는 단순히 음악을 시작하고 끝내는 사람이 아니라 가장 아름답게 조화와 조율을 해가면서 지휘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람입니다. 건축 현장도 똑같습니다. 모두 다 뭐 10년, 20년 오래된 기술자들이에요. 근데 안 쳐다보면 지네 맘대로 가는가 문제예요. 그래서 현장 소장이 공정 짜고 관리하고 품질 관리하고 그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고요. 법령이 개정돼서 현장 대리인은 의무적으로 채용을 하셔야 됩니다. 현장 소장 인건비가 왜 이렇게 비싸요? 라는 분들이 계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회사 기준입니다. 500만 원 정도 책정을 하면 세금 제외하고 실수령액은 약 420만 원 정도 돼요. 자, 근무 조건은 지방 근무기 때문에 대부분들 공사 기간 동안 집에 못 가서 가족과 거의 공사 기간 내내 생이별해야 되고요. 2달간 불편한 모텔에서 잠을 자야 됩니다. 삼시세끼 식당밥 먹어야 되고요. 그리고 지방이기 때문에 공사 기간은 휴일 없이 계속 진행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당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420만 원을 안 쉬고 일하니까 30일로 나누면 하루에 14만 원입니다. 현장 기술자 평균 노임은 얼마냐면 아무 기술 없는 일명 잡부가 의무적으로 밥 사줘야 되고요. 밥 사주고 평균 13만 원이고요. 형틀 목공이 평균 18만 원, 인테리어 목수가 18만 원에서 20만 원, 타일공이 가장 비쌉니다. 평균 23만 원에서 최대 35만 원까지 갑니다. 보면 현장 소장이란 직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잡부보다 10,000원 더 받는 거예요. 결코 많이 받는 월급이 아닙니다. 근무 조건은 상당히 열악합니다. 목조주택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인터넷이나 유튜브에 보면 목조주택 공사비가 380만 원부터 400만 원이면 가능하다라고들 얘기하시는데 한번 풀어서 설명드려볼게요. 정말 400만 원으로 공사가 가능한지. 지금 보시는 편은 30평 기준으로 예산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공 평수는 30평으로 가정을 할게요. 평당 단가 400만 원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 공사비는 1억 2천이에요. 공사기간 2달 볼 거고요. 자, 그러면 없어지는 돈부터 볼게요. 공사비가 아닌 간접 농업비, 간접 경비를 먼저 빼보겠습니다. 현장 소장 인건비 위에서 설명드렸고요. 2.5달 500만 원씩 잡으면 1250만 원이 없어지고요. 현장 경비, 그 다음에 기름, 자기 돈 주고 밥 사 먹고 네 돈으로 기름 넣고 다니라 그러면 아무도 근무 안 합니다. 2.5달 100만 원 보면 약 250만 원 정도고요. 이게 단기간이기 때문에 숙소를 잡기가 되게 어려워요. 특히 휴가철에는 모텔 잡기도 어렵습니다. 일단 모텔을 한 달에 100만 원씩 볼게요. 하루에 5만 원씩이니까 그러면 250만 원 정도 소요가 되고요. 산재보험료 대략적으로 30평 기준 하시면 200만 원 정도 책정이 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기업 이윤. 차 띄고 포 띄고 회사도 남아야 먹고 살 거니까요. 10% 볼게요. 적게 보겠습니다. 일단은 10% 보고 공사할 업체 별로 없습니다. 자, 10% 보면 1200만 원이 빠져요. 그러면 총 공사비 외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3150만 원이 공제가 됩니다. 뺄 거 다 뺐으니까 이제는 남은 돈이라고 그냥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사비로 쓸 수 있는 돈이 8,850
50만 원이에요. 평당 계산하니까 8,850만 원을 30평으로 나눴더니 평당 295만 원의 공사를 끝을 내야 됩니다. 큰 공정별로 저희가 여지까지 진행해왔던 데이터를 갖고 설명을 드릴게요. 이 부분의 상세한 설명은 추후에 공사 원가 보는 법에서 다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통가설공사로 평당 한 7만 원 들어가세요. 그러면 210만 원 없어지고요. 가설공사 아시바 매는 겁니다. 아시바가 300만 원. 건축 토목공사 평지 기준이에요. 경사지나 대면 땅 같으면 돈은 더 들어갑니다. 평지 기준 했을 때 건축 토목공사로 153만 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철근 콘크리트 기초공사로 630만 원, 경량 목구조 2,400만 원, 그래서 전기, 설비, 외부 쭉 들어가서 정화조하고 외부 5배수 공사는 뺄게요. 그랬을 경우에 쭉 합계를 보니까 1억 452만 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남은 돈은 8,800만 원밖에 없으니까 1,600만 원 업체 입장에서는 적자를 보는 겁니다. 기업 이유는 딸랑 1,200만 원 버는 건데 1,600만 원 적잖아요. 자, 이 부분에서 공사비를 줄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줄일 부분 거의 없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한민국 자재비, 인건비 똑같습니다. 누구는 월등히 싸고 누구는 월등히 비싸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평당 얼마예요? 라고 가장 많이 물어보시니까 목조주택 기준 해가지고 전체 예산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 설계비 평당 20만 원 정도 책정하시면 되고요. 그럼 600만 원 정도 됩니다. 대중 구조 계산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약 200만 원 정도 책정하시고요. 지목이 대지가 아닌 경우에는 개발 행위를 하셔야 돼요. 그럼 약 300만 원 정도, 주택 다 짓고 나면 취득록세 500만 원 정도 나올 거고요. 정화조 및 외부 5배수 공사 하셔야 되죠. 약 400만 원 정도 책정됩니다. 건축공사비는 최소 평당 500만 원 정도 잡아 놓으시면 돼요. 30평 기준하면 1억 5천. 그리고 예비비를 약 500만 원 정도 빼놓을게요. 그러면 예산은 얼마냐면 약 1억 7,500만 원 정도가 30평 짓는데 필요합니다. 당연히 땅값은 빼고죠. 이렇게 예산을 준비하시고 내 예산에 맞는 주택을 설계하시면 돼요. 내 예산이 부족하다 그러면 평수를 줄이거나 아니면 이동식 주택이나 조리식 주택으로 하셔야 되는데 이 부분은 별로 권해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자동차 사실 때 내 예산을 보고 차를 고르시는 것처럼 주택도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평당 얼마예요? 라고 물어보시는 고객님들 마음 잘 알고 있습니다. 불안하고 걱정돼서 물어보시는 건 알겠는데 마감 자재에 따라서 지붕 형태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변수가 되게 많아서 명쾌하게 평당 얼마가 들어갑니다 답변 드릴 수 없으면 설명을 위해서 드렸고요. 목조주택 같은 경우에는 30평 기준 하셔가지고 건축비용은 설계부터 준공까지 최소입니다. 최소 1억 7천만 원 잡으셔야 돼요, 예산을. 그러면 가장 궁금해하시는 평으로 환산하면 평당 약 560만 원 정도가 소요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예산이 최소 예산이세요. 여기서 창문 좋은 거 쓰고 마감재 좋은 거 쓰시면 금액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정도 잡고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짓겠다. 평당 100만 원 더 잡으시면 돼요. 그러면 66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이거는 설계를 하기 위한 예산일 뿐입니다. 확정 금액은 아니에요. 부족하지는 않지만 절대 남는 금액이 아닙니다. 오늘은 번외편으로 평당 얼마예요? 라는 부분을 갖고 말씀을 드렸고요. 가장 많이 질문을 하셔서 방송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말씀드린 대로 단독주택, 전원주택, 공정별로 아까 위에서 말씀드린 가설공사, 공통가설공사, 목구조공사 이런 식으로 공정별로 나누어서 공사 원가 작성하는 법과 보는 법 전 과정을 공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